이어서 9주차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자 역할과 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에서는 조력 관계와 상담자의 역할과 활동을 상담실로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상담실 밖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개인적 자기 지향에서 타인과 집단, 그리고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강조하는 것이 다문화 상담이라는 것을 다문화 상담자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맥클로스키의 홉스테드 모델은 상담자가 문화적 가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상담 관계에 활용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 간격은 집단 간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을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권력 간격이 넓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는 지시적 상담을 선호하며 권력 간격이 좁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는 인간 중심적 상담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시키는 기제가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기제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정서적 증상을 의학적 측면으로 설명하며 통제적이고 구조화된 행동적 기법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내담자는 정서적 증상을 심리적 원인으로 설명하며 비구조화적 경험적 치료 기법을 선호하고 이완되고 비구조화된 치료적 분위기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셋째, 핵가족, 대가족, 종족 및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결속력과 의무의 정도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분리된 실체로 경험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맥락적으로 경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통찰과 자기 이해 그리고 자신의 개별성 발달을 추구하며 개인적 책임감이 발달하고 상담자가 자신을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부모와 비슷한 존재로 보며 죄책감, 소외감, 고립감과 관련된 정서적 호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주의 성향이 낮고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고통의 제거나 경감을 추구하고 수치심과 관련된 정서를 호소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는 통제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고 상담자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남성성과 여성성의 축은 성역할 기대감의 유연성 혹은 경직성을 말합니다. 남성성이 높은 내담자는 책임, 수능, 사회 기준에 적응을 강조하며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적게 하고 타인들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생산성과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성이 낮은 내담자는 개인에 따른 최상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불안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 표현, 창조성, 공감을 중시하고 돌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 상담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요 이론으로서 정신분석, 인본주의 상담,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의 상담 심리 이론들은 모두 유럽계의 미국인 남자들의 문화적 가치와 철학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독립성, 개별적인 자아의 실현에 대한 가치를 우위에 두고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숙하며 돌봄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이와 다른 사회에서는 행위의 심리 사회적 단위를 개인으로 두지 않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가치 지향적인 내담자를 가족이나 집단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담자는 사회가치의 침투자, 문화적 억압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환경적으로 자극과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의 뇌는 환경적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버리거나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지적 편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확정 편향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알아차리지만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상황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성격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에까지 확대되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단 편향은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으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담자가 자기 이해를 정진함으로써 상담자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담자에 대한 귀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최근 극심한 학대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의 부적응 반응이 내담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확정 편향과 귀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삶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트라우마 이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담자는 부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면 성공적인 상담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사람들을 분류하여 고정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 인지적 편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억압과 차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억압과 차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 개인의 정신병리나 부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문제 있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 있는 환경을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가 사회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내담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내담자가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적 역사의식 혹은 공동체의식을 발달시키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문화 상담에서 내담자가 힘을 강화하고 자기 결정 및 통제력을 키우며 자기 자신을 옹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내담자가 이해와 자각을 정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 등이 자신에게 어떠한 억압적 차별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내담자가 억압과 차별에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억압과 차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내담자 자신이 자원과 장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의 자원은 소질, 성격, 지식, 정서 능력, 대인 기술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위, 대인관계, 소속 집단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 재산 수입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 외모, 언어구사, 체력 등과 같은 신체적 자원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러한 자원이 있음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담자는 알고 도와야 합니다. 넷째, 내담자가 타인 혹은 외부 집단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해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처하되 인간에 대한 기본적 존중의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공감과 타인 공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문화 상담의 관점과 목표에 따라 서구의 전통적인 치료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전통적 상담 이론의 연구와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교육과 상담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섞여 있어서 무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선이 교육의 선이고 포물선이 상담의 선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선이 치료의 선입니다. 교육이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지식과 정보라면 상담은 마음이고 치료는 육체적, 심리적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교육은 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득과 지도 조언의 방법을 취한다면 상담은 공감과 지지를, 치료는 약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수단은 주로 교육적 방법과 상담적 방법입니다. 치료는 교육자나 상담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문화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먼저 교육적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 아니면 상담적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여 처치하는 것이야말로 전문가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 충돌과 세대 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안니스모는 여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성모 마리아에서 기원하였으며 남성을 성적으로 우월하게 보는 반면 여성은 도덕적 영적으로 우월하여 더 큰 어려움도 견디는 것으로 봅니다. 고대로부터 여성은 자녀들과 특히 남편을 위해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자기 희생을 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가사의 일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성역할 관계는 우리 교재 249쪽에 나오는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푸에르토리코 문화에서도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제는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이런 전통적인 역할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 상담 사례에서 갈등의 핵심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여성 즉 카르멘의 저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부부 상담을 유능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 충돌과 세대 간의 갈등을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상담은 가족의 여러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부상담, 부모자녀 상담, 가족 한 명 이상과의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 상담의 목표는 가족 내의 관계, 즉 체계를 변화시켜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족 상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가족 상담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를 함께 상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늬만 가족 상담이지 가족 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 관계의 체계 안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모든 구성원을 다루는 것이 논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단지 정상일 뿐이며 가족 자체가 내담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정상이나 가족 구성원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일정한 목적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정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넷째,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선형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인과관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상담자의 과제는 가족 체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가족 체계 접근 중에서 다음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접근으로서 그 전제는 가족 문제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는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자는 잘못된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 접근으로서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서로 간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접근입니다. 모든 가족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은 끊임없이 체계와 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또다시 재구성해 나갑니다.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동맹이나 의사소통 유형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며 아울러 체계와 체계 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체계 간의 소통이 막힘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이 두 가지 접근은 여러 소수 집단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단위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가족의 구조와 역동에 관심을 갖는다. 넷째, 이런 가족의 구조와 역동이 여러 세대를 거쳐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본다. 다섯째, 재구조화를 통한 동맹과 의사소통을 이해하며 상담자를 전문가의 위치에 둔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특성들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의 세계관과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소수 민족의 가족은 가족 체계의 배경, 문화적 기준, 체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이해하면서 정체성과 연구의 단위로 가족의 강조를 두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고려한 다문화 가족 상담의 목표와 전략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문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가에 대한 가치적 판단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건강한 가족의 몇 가지 특성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과의 상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성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특히 소수민족 내담자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격려한다. 둘째, 가족 각자가 가족의 정서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동등하게 일을 분담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배우자 간의 평등한 역할 관계를 바람직하게 본다. 다섯째, 핵가족을 표준으로 여긴다. 이상의 5가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앞에서 살펴본 마르티네즈 가족과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 가족의 문화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상담이라는 것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소수민족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선진적 주류 문화를 따르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효과적인 다문화 가족 상담과 치료는 앞에서 살펴본 마르티네즈 가족과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 가족의 사례에 있는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 계층적 주제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가족 치료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민족적 소수 집단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소수 집단의 생활을 지배하는 인종주의와 가난을 말합니다. 낮은 수입, 높은 실업, 높아지는 빈곤층의 비율,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가치체계의 갈등입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은 가족, 역사적 혈통, 가족 상호 간 의존과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다양한 혈연 관계가 확대 가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족 연결망은 개방적인 구조여서 마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중문화입니다. 상담자는 이중문화가 어떻게 가족의 구조, 의사소통과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문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이해하여야 문화적으로 효과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고국의 문화에 더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주류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더 큰 사회의 문화에 더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주류 문화와 종속 문화 간의 갈등일 수 있음을 상담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로는 첫째, 상담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 편향, 전제 등을 문화적으로 인식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과 내담자가 가족의 정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최대화하고 문화적 억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주차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